각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생활 속에 유용한 정보를 알아보는 애틀란타 생활정보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강창석 내과의 강창석 박사님 오늘 이 자리에 나와주셨고요. 오늘 주제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18가지 법칙이나 있다 그래요. 강 박사님을 통해서 그 비밀 아닌 비밀 또 법칙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 박사님 건강하게 사는 것도 좋은데 건강하게 오래 사는 장수하는 18가지 법칙이 있다 그랬는데 어떻게 아니 법칙이라고 그러시는데 저는 그냥 비결 비밀 네네. 이렇게 생각해 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오늘 얘기하는 거는 또 특별한 게 뭐가 있나 그러지만 사실 대부분의 그런 어떤 비밀이나 이런 좋은 것들은 단순한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이제 오늘 얘기하는데 그건 나도 알지 그렇지만 이제 오늘 얘기하는 것들은 그런 많은 것들 가운데 이게 증명되고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의학이 제가 전공이니까 이런 어떤 그 연구하고 리서치해서 그런 그 연구 결과가 좀 있는 것, 그러니까 구전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좀 제가 얘기하는 건 단순한 거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 통계나 이런 그 리서치를 통해서 이제 프루브된 것들을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우리의 그 염색체 유전인자의 이제 끝부분에 그 텔모어라는 그런 어떤 유전 그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수명이 단축되는 사람들은 이게 짧아지고 나이가 먹으면서 짧아지는데 이제 우리가 건강한 식생활과 운동하고 이렇게 건강하게 사는 분들, 오래 사는 분들은 그 유전자가 이제 길어지는 그 염색체 부분이 길어진다는 걸 이제 봤고 말 그대로 그렇죠. 텔모어니까 그 끝부분이 이렇게. 그래서 보면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식생활을 하고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그런 유전자의 그 레벨에서도 그것이 이제 우수하다는 거죠. 보여서 길어지고 있다는 거죠. 건강하지 않고 수명이 짧은 사람들은 그게 짧아지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들. 그러니까 그런 유전인자를 염색체를 길게 하기 위해서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제 오래 살게 운동하고 좋은 그 음식을 먹고 그런 것들이 그 유전자 레벨에서도 상관한 그 유의한 그런 그 의미가 있는 거를 우리가 관찰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그와 길고 그런 사람들이 오래 사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좋은 습관과 이런 비결들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두 번째는 너무 간단한 그거예요 그렇게 얘기할지 모르지만 두 번째는 그 자세가 삶의 자세가 굉장히 바지런하다 그런 분들 있잖아요.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고 한 가지 옳은 일들을 항상 찾으시고 그런 일들을 굉장히 그 반복적으로 꾸준히 열심히 하는 그런 성격이 그 오래 건강하게 사는 비결 중에 저는 두 번째라고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건 다 알잖아요. 근데 알지만 하기는 너무 어렵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지런하면서도 규칙적인. 그렇죠. 부지런하게. 그러니까 제가 그 임상에서 보면 당뇨 환자 예를 들면 여러 가지 음식들을 하고 걷고 운동하셔야 되는데 정말로 부지런하게 바지런하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은 조절을 잘 하세요. 근데 그런 것도 굉장히 타고난 복이지만 그것이 바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런 법칙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거가 말은 쉽지만 얼마나 하기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성격들을 우리가 본받고 따르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것이 결국은 또 하나의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비결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그 세 번째는 보면 나중에는 그다음에 너무 흔한 건데 make friends, 그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친구들을 만드는 거는 결국 우리가 그 사회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면서 그 컨택이 되면서 흔히 우리가 아는 분들 중에 혹시 이런 마당발이라든지 아는 분들이 많은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컨택이 넓으면서 계속 그 삶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알고 여러 가지 컨택트를 계속 유지하는 분들이 그 통계적으로 오래 산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또 외로운 분들 집에서 혼자만 계시고 그 독거노인이라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듣는데 정말로 독거노인으로 계시면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정말로 반대로 가시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제 기본 단위가 이제 배우자도 포함이 되면서 이제 나중에 그것도 이제 언급이 될 겁니다. 그래서 보면 그 얘기가 나오셨으니까 얘기하지만 이제 결국은 get married, 결혼하십시오. 그 얘기는 뭐냐면 통계 자료에 의하면 결혼을 평생 안 한 사람보다는 결혼한 사람이 오래 살고요. 심지어는 이혼했거나 독신이 나중에 이제 미망인이 돼서 이제 독신 배우자가 죽어서 그 혼자 되신 분들이 그래도 결혼을 한 번도 안 하고 오래 사신 분보다는 통계적으로 더 오래 산다는
그런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은 네.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친구를 만드는 걸 마찬가지로 배우자가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더 오래 사는,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이라는 것이 이제 연구 결과 그 증명되어 있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이제 너무 흔한 얘기, 담배를 끊으십시오는 너무나 많이 듣지만 그 영국의 그 연구 결과에 하면 담배를 30대에 끊으시면 10년을 더 살고요. 아, 40대에 끊으시면 9년을 더 살 수 있고요. 50대에 끊으시면 6년을 더 살고 60대에 끊으시면 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70대 이후는 연구 결과 없어서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 얘기는 결국은 어느 나이에나 일찍 끊으시면 오래 살 수 있죠. 너무 당연하지만 이제 그거를 이제 못 지키시는 분들 많으니까 백해무익하다는 게 그렇죠. 담배라는 그러니까 거예요. 다시 한번 백해무익하는 거 아시지만 제가 이제 오늘은 좀 숫자적으로 30대, 40대, 50대, 60대에 정말로 끊으시면 어떤 그 혜택이 있는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임상적으로 어떤 환자는 뭐냐면 그 남편이 한 달 전쯤에 이제 폐암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여자분이 제가 이제 환자 진료하면서 알게 됐는데 그분도 그 이제 담배를 피우신 분이었는데 그 폐에 암이 발견되었고 그다음에 뇌에 조그만 그 종양이 발견되어서 이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다음 날 내가 회진하면서 물었는데 그분이 첫 번째 저한테 물어본 이유가 질문이 닥터갱 내가 담배를 끊어야 되냐고 지금. 그래서 제 대답은 아니 그럴 필요는 없다고 지금 그 금연하면서 이제 뭐 고생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는 의미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환자일지라도 하루라도 끊으면 그 수술 후 회복이 좋아지죠. 그러니까 결국 담배는 어느 때나 지금 끊어서 무슨 소용이냐면 아무 때나 끊으시면 하루라도 일찍 끊으면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낮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낮잠은 보통 시에스타라고 하는. 네 낮잠 좀 주무세요? 시간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 좋을긴 하는데 우리가 낮잠을 볼 때 낮잠은 한 3시 이전에 한 15분 내지 20분 이내로 자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3시 이후 그다음에 너무나 길게 15분 20분이 넘어가 자게 되면 그날 밤에 이제 잠을 주무시는데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 결국은 낮에 그 아까 시에스타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낮잠을 자는 사람들이 안 자는 사람보다 한 그 하트어택이나 심근경색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질 확률이 한 37%가 줄어든다는 그런 통과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스페인이나 유럽에 이제 그런 전통이 많은데 이제 지금은 점점 없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하여튼 그런 것이 이제 통계에 나와 있고 이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낮잠을 자고 조금씩 조는 것도 그게 과히 나쁜 것은 아니라고 이제 연구 결과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나와 있는 흔한 것들은 음식으로 넘어가다 보면 그 우리가 한국 음식도 비교적 괜찮다고 보지만 하여튼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연구한 의학계에서 연구한 가장 그 이상적인 식사는 지중해식 식사, 그러니까 메디테리안 그 푸시 좋다고 했는데 그 안에 이제 왜 그렇게 나왔냐면 그것은 그 아무래도 과일하고 채소하고 그다음에는 올리브 오일, 그다음엔 생선, 그다음에는 이제 통곡, 그러니까 홀그레인, 뭐 현미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분들이 먹는 그 식사의 그 주인데 그것이 결국은 그렇게 먹는 사람들이 가장 그 이상적인 그 식사로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에 그런 류의 우리 다 아는 거지만 이제 그런 식사를 하는 것이 좋다 하는 거지. 지중해식 식사. 제가 이제 그 비교 속에 그것도 들어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지금 식사에 계속 그 연결돼서 우리가 동양적인 걸 얘기하면 이제 오키나와의 사람들이 그 오래 산다 하는 장수천으로. 얘기를 장수천 많이 들으셨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이제 그 그린, 그러니까 녹색이나 그 옐로우, 노란 그런 그 베지터블 채소를 많이 드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분들이 뭐 아무래도 그 해류 뭐 그 섬이니까 이제 그런 거 먹고 그런데 전반적으로 결국은 칼로리가 낮은 음식을 먹는다 하는 그런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큰 거는 오히려 이제 그게 더 중요한 얘기일지 모르겠지만 이분들이 관찰해 보면 식단에 나온 거에 한 80%만 먹는다 이거죠. 그 소식이 다 먹는 게 아니라 로우 저 그 칼로리를 먹으면서 그 안에서 또 80%만 먹으니까 더 소식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 그런 것들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비결 중에 위 부담을 확실히 덜 주겠네요. 확실하게 로우 칼로리라는 게 굉장히 의미가 위에 부담을 덜 주고 그런 것들이 우리는 지금 현대인들은 다 그 과한 그 칼로리가 굉장히
과식으로 때문에 아마 수명이 많이 단축되는 거가 이 반대로 이제 증명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키나와 사람들이 그분들이 이제 오래 사는 이유가 그런 채식이나 뭐 생선 이런 거 좋은 음식들을 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뭐냐면 거기다가 더해서 80% 정도 먹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칼로리를 또 그런 방법으로 낮춰서 더 오래 살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러한 그 이제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러니까 네. 이제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좀 더 재밌는 얘기로 넘어가면 이제 결혼을 하십시오.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아까 얘기한 거에서 이제 그 소셜 그런 거에 의해서 그 결혼한 분들이 독신을 사는 것보다 더 오래 산다 이런 것들이 이제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쭉 보면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체중을 줄이십시오. 너무나 당연한 얘기잖아요.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거기서 체중 얘기에서 이제 오늘 저희가 이제 언급하고 싶은 것은 이 복부 비만. 그러니까 복부 비만이 특히 이제 나쁜데 이제 이 복부 비만을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줄여야 되니까 이제 운동과 어떤 그런 하이파이버다. 그러니까 이런 그 섬유질이 높은 그런 것들 통해서 그 다음에는 그 칼로리가 낮은 그런 음식을 통해서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어떤 복부 비만을 줄이는 것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에 그 도움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나 하셨나요? 지금 한 10가지 정도 짚어본 것 같습니다. 18가지의 그 뭐 비밀, 18가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법칙, 뭐 18가지 그런 지금 말씀 중에 10가지 정도를 했는데 참 상식적이고 일반적이고 우리가 다 흔히 접할 수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0가지가 이렇게 상당히 이렇게 좀 체계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선택하는 방법도 그렇고 먹는 양이라든지 어떤 그 고르는 방법도 그런데 나머지 8가지가 기대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한 10가지에서도 이렇게 보면 결국은 어떤 그 인간 간의 관계가 중요한 것 같다 이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그다음에 이제 식사에서도 어떤 절제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중요하다 이렇게 되는데 그다음에 이제 아까 친구를 그 잘 선택하는 것도 무척 중요한데 그러니까 친구를 잘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는 고단 포인트는 뭐냐면 비만이 있는 사람들 주위에 있는 친구들은 57% 이상이 비만이 될 확률이 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친구를 만드십시오 했지만 그 다음에는 두 번째는 뭐냐면 좋은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비만인 사람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한 57% 이상이 비만이 될 확률이 있다 하는 것이 그 연구 결과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담배를 피는 사람 주위에 있으면 담배를 이렇게 저렇게 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담배를 본인이 안 펴도 그 2차 그 흡연하는, 그러니까 본인이 안 흡연하면서도 옆에서 그 담배를 그 냄새를 맡으면서 이제 해가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결국은 친구를 잘 선택해야 된다. 배우자를 잘 만나야 되는 건데 네네. 이미 그렇게 돼 있는 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저는 뭐 이혼해서 이런 게 아니라 이 비만이 있는 사람들끼리 이게 친구가 그룹이 있으면 그 그룹에서 다시 그러면 우리 같이 체중을 줄이면서 운동하자고 그래서 그걸 반대로 바꿔서 하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그 역제안을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이미 오히려. 내 비만 친구들이 있고 나도 비만인데 이건 어떻게 돼? 서로 헤어지게 되는 건 섭섭하니까 그게 아니라 혹시 같이 그것이 전염이 되니까 우리 비만인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체중을 같이 줄이는, 같이 운동하고 같이 식사를 바꾸는 그런 좋은 그런 그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면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 운동에 대해서는 너무나 이제 많은 분들이 운동 그러시는데 이제 운동도 아마 이제 광고에서 뭐 이렇게 이런 운동이 좋고 저런 운동이 좋고 그런 건 너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는 건 그렇고요.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건 운동은 한 주일에 한 2시간 반 정도 하시면 좋겠다. 일주일에? 그러니까 일주일이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니까 2시간 반이니까 30분씩 하면은 5일을 일해야 되고 5일 정도를 운동하셔야 되고 1시간씩 하면 한 3일, 뭐 이틀, 3일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걸러서 뭐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운동하는 것이 좋겠다. 그리고 걷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는 이제 상식으로 아시는데 저는 거기서 한마디 더 한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결국 하이킹, 그러니까 산행이 좀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거는 산행은 약간의 그 높낮이가 있고요. 그러니까 약간의 평범한 평탄한 길보다는 스트레스가 좀 있는 것 같고 거기다가 숲이 우거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독작용, 공기나 이런 거에
그런 거에서 호흡을 하시면서 그런 그 업앤다운에 약간 그런 그 힐이 있기 때문에 그냥 평범한 그런 길을 걷는 것보다는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래서 한국 분들이 네. 제주 올레길이라고. 그렇죠. 예, 인기가 길 많이 있죠. 좀 그러니까 그런 우리 주위에 이제 그런 아틀란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뭐 सब디비전만 해도요. 오르락내리락 하는 길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아틀란타는 이렇게 우리가 좋은 여건에 아주 숲이 많은 나무가 많은 여건이기 때문에 조금만 그렇죠. 나가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용해서 정말로 이렇게 산행하는 그런 것도 제가 이제 같이 있는 그런 환자들 가운데는 그 어르신들 가운데 산행을 굉장히 열심히 하면서 그런 지병들 뭐 혈압이나 당뇨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물리치고 이렇게 잘 조절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도 보면 확실히 그냥 걷는다라고 하는 분보다는 산행하신다는 분들이 조금 더 한 단계 더 건강하신 것 같은 그런 제가 경험적으로 볼 때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운동하는데 이제 한 뭐 2-3시간 하십시오. 한 달에 아니 한 주일에. 근데 이제 그 한 주일에 한 번 하더라도 그 시간에 산행하시고 뭐 이렇게 하면 좀 더 낫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그 어떤 운동에 관한 그런 그 추천입니다. 네. 그 다음에는 술을 드시는 분들이 있는데 제가 그 약주나 반주라는 그 우리 한국의 그 옛날에 그런 게 있는데 그러니까 그 여성이 그 술은 한 잔 정도, 남성으로는 한 잔 내지 2잔 정도 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이 의학적으로 우리가 권고 사항입니다. 근데 이제 이 권고 사항은 술을 전혀 안 하시는 분들이 시작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그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술을 안 하시는 분이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일부러 내가 하루에 1-2잔 먹어야 되겠다. 그런 권고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과음 마시는 술 분들이 드시는 분들은 이제 하루에 1잔 정도 여성은 남성은 1잔 내지 2잔 정도가 적당합니다라는 그 권고를 드리고 그런 분들이 그 통계적으로 볼 때 이제 오래 사는 그런 것들이 보여지고 있죠. 그래서 이제 그렇고요. 그다음에는 우리가 이제 그다음에 넘어가면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어떤 종교적으로 그러니까 교회나 이런 그 예배에 종교적인 그런 그 예배에 그 정기적으로 참석하시는 분들이 참석하지 않는 분보다 오래 산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식적으로 생각은 갈 수 있겠지만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런 어떤 그 연구 결과에서도 그 나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스트레스가 해소되고 여러 가지 그런 그 정기적으로 나가면서 사람들을 만나고 아까 얘기한 그 프렌드를 친구들을 만드십시오 하는 그런 것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는 우리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이런 그 종교를 갖는다는 건 어떤 신과의 관계를 얘기하니까 계속적으로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 그런 것들이 아까 결혼한 것도 결국은 관계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거에는 인간의 어떤 관계를 맺는다는 것이 참 중요하다 하는 것이 또 이렇게 한 그 덩어리로 보여지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조금 전에 이제 우리가 종교적인 얘기했지만 또 하나 큰 한 단어로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 중에는 용서라는 단어. 그러니까 용서하십시오라는 것이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forgiveness인데 그것이 상시 굉장히 그 큰 우리의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 그러니까 이 오랫동안 만성으로 이렇게 분노를 갖고 있고 그런 그 불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 올해 뭐 상식적으로 그렇게 고개가 끄덕지어지만 이거는 정말로 어떤 우리가 용서라는 단어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이 마음에 갖고 있는 그 어떤 분노라든지 그런 그 불안이든지 이런 것들을 해소한 것이 정리하는 것이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연구 결과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네. 18가지가 듣기만 해도 좀 장황했는데 14가지 했습니다. 지금 지금 14가지 하고도 이걸 다 지킬 수 있을까 뭐. 그러니까 지금 오늘은 쭉 들으면 그렇지 그렇게 들으셨지만 그래도 조금씩 듣다 보면 이게 그럴싸한데 그런 그럴싸할 뿐만 아니라 지금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것들은 다 연구 결과에 그런 그 확인이 되어가고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오늘 언급하는 겁니다. 프루브 되어 있는 사실에 근거해서. 그럼 나머지 이제 마지막 4가지를 좀 말씀해 주세요. 그럼 나머지는 또 간단한 게 뭐냐면 그 안전 규칙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전거를 탈 때는 헬멧을 쓰십시오. 그다음에는 자동차 타면 시트벨트를 매잖아요. 근데 시트벨트를 매는데
뒷자리에 앉는 분들이 시트벨트 안 매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뒷자리에 앉는 사람도 시트벨트를 매야 돼요, 원래. 그것도 그래야 오래 살잖아요. 교통사고를 하면 죽는데 사실은 티네이저, 이게 청소년들이나 이거 20대 초반까지 제일 그 넘버원, 그 제일 그 생명을 단축하는 그 죽음의 원인 중에 제일 큰 것이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그 젊은 사람들은 사고를 이제 막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고 나이가 드셔도 결국은 어떤 그 우리가 갖고 있는 일반 그 안전 수칙을 잘 지키십시오. 그래야 오래 살 거 아니에요, 건강하게. 그러네요. 당연한 거지만 제가 그것도 짚고 넘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확하게 우리는 원칙대로 지키고 나가셔야 건강하게 오래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잠입니다.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그 하루의 시작이 언제세요, 국장님? 하루의 시작이 아침 뭐 새벽으로 보통 생각을 5시에서 하죠. 일어나시면 하루의 시작이시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하루의 시작은 잠자리에 들어가실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그 칼렌더를 보면 그 일월화수목, 그러니까 우리 그 크리스찬으로 얘기하면 주일부터 시작해서 한 주일이 시작되듯이 우리의 하루는 그 우리가 잠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하루가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잘 준비된 잠을 자야 그 나머지 하루가 잘 되기 때문에 잠이 그만큼 중요하고 최소한 5시간 이상은 하루에 주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준비를 하십시오. 그것이 그 장수하고 그 건강하게 오래 사는 비결입니다에 꼭 들어갑니다. 아, 중요한데요. 맞죠? 듣고 보니까. 그럼요. 아, 그러니까 이 일월화수목금토일 있으면 다시 일월화수목금토일 이랬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잠부터 시작해서 하루가 시작된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잠을 잘 자서 내가 오늘 하루를 잘 보내야지 그럴 때 아침에 일어나서가 아니라 잠에 들어갈 때 내가 다음 이거 하루를 잘 자야 되겠다. 잘 자야 준비된 하루를 잘 위해서 되는 그런 거를 위해서 그런 식으로 생각을 바꿔보시면 좀 더 그 잠자를 잘 주무실 수 있고 아마 그 하루가 더 건실하게 짜여진 하루가 되고 그렇게 하면서 결국은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비결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나머지가 남아 있나요? 예, 그래서 나머지는 그 스트레스를 이제 또 풀고요. 그다음에 맨 마지막 거, 스트레스 풀어야 되는데 맨 마지막 건 뭐냐면 항상 그 목적을 갖고 내가 사는 의미를 그 찾으십시오 하는 얘기인데 이 얘기는 내가 정말로 내일 나의 삶이 끝나도 항상 내 하시는 일들 가운데 계속 의미를 부여하고 목적을 가지면서 사는 사람들이 목적이 없이 사는 분보다 오래 사는 거 당연하지만 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내 나이가 이런데 뭐 내가 뭘? 그런 아까 그 소셜,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그게 진출해서 참여하고 이 친구들을 만나고 만들고 운동하시고 뭐 예배를 보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지만 그 결국은 한 분 한 분 살아가는데 나의 그 삶의 그 목적 그런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항상 계획하고 나의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마지막 그 비결입니다. 그래서 하 국장님은 그렇게 잘 하고 계시니까 뭐 제가 아니에요. 더 이상 뭐 제 잠자리 보신 것도 아닌데. 아니, 항상 18가지 중에 목적을 갖고 계시니까. 아유, 뭐 좋은 지적인데요. 저는 사실 오늘 우리 그 강 박사님께서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한 18가지 비결 말하자면 이 법칙에서 가장 그 마음에 이렇게 확 와닿고 당장 정말 오늘부터 이렇게 한번 따라보고 싶다라는 게 그 잠자리인 것 같아요. 하루의 일과가 아침 새벽이나 이른 아침 뭐 이게 아니라 정말 그 휴식. 잠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한다는 거. 잠자리에 들어갈 때부터 시작하는 이게 우리가 보통 월화수목금토일이 아니라 사실 일월화수목금토일이잖아요. 그게 더 정서적이죠. 그렇죠. 근데 상당히 와닿았어요. 그리고 여름에 이제 특별히 요즘 같은 때는 그 잠을 설치기 쉬운 계절이라 그래요. 기온은 더운데 또 이 더위를 피하기 위해서 요즘 현대에서 막 사용하는 그 냉난방, 특별히 이제 에어컨 막 틀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시원한 것 같은데 더 잠을 못 이루는 그런 게 있거든요. 여름에는 아무튼 깊은 숙면을 하기가 쉽지 않은 계절이에요. 사계절 중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래서 오늘 우리 강 박사님 그 알려주신 이 건강하게 오래 사는 그 비결의 18가지 중에 그게 가장 오늘 당장 저녁부터 어떻게 하면 잠을 잘 푹 이렇게 수면할 수 있는지 하루를 막 보내고 마지막에
자빠져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그렇죠. 이게 제가 네. 이제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게 네. 얼마나 그 잠에 대한 생각이 그냥 주어진 이게 너무 신경을 안 쓰고 그냥 보내시다가 그냥 쓰러진다는 표현이 아니라 잠을 준비하는 것이 내가 다음에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시작하는 이 잠자리에 네. 들어가는 것부터가 하루의 시작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좋은 제대로 받으셨고요. 저도 바로 네. 그런 의미로 저도 배우고 생각하고 있는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네, 네. 네. 오늘도 정말 너무 유익하고 이렇게 우리가 일반적이고 상당히 보편적인 그런 삶의 일상들 가운데서 이렇게 지키고 이렇게 규칙을 갖는 것이 참 뭐 어차피 사는 인생이지만 건강하게 산다는 것 이건 참 축복이다라는 생각을 갖게 하면서요. 오늘도 유익했던 애틀란타 생활정보 시간이었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이 시간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또 좋은 정보 주신 강 박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